사진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를 눌러서 라이트 박스를 끄고요. 일단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니큐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박스 툴에 니큐먼 목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바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썸네일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니큐먼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팔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입이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레이어에 브레이크 홀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메이크 폴리메시 3D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눌러서 밖으로 빼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얼굴 조각을 해야 되는데 입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와서 라이트 박스를 끄고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브틀에 니큐먼에 있던 몸만 따로 폴리메시 3D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눈도 필요하기 때문에 눈을 선택하고 서브틀에 카피를 눌러서 폴리메시 3D 된 니큐먼에 카피 옆에 있는 페이스트를 눌러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기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프레임 모드를 키시고요. Shift F를 누르셔도 되고요. 폴리프레임 모드를 키신 다음에는 여기 라인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폴리 그룹을 잘 보기 위해서 스킨 쉐이드 폴을 눌렀습니다. 제가 지금 라인을 끈 이유는 폴리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로 상단 가슴을 누르면 가슴만 보이게 되고요. 다시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사라지는데 이 뒷면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서 다섯 번째에 있는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 양면 보이기 더블을 눌러서 뒷면을 보이고요. 이제부터 누르는 폴리 그룹은 사라지게 되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툭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폴리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얼굴하고 몸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폴리 그룹에서 돋보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폴리 그룹에서 오토 그룹을 누르는 순간 이 나눠져 떨어져 있는 것들은 단 하나의 폴리 그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컨트롤 시프트로 빈 공간을 툭,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얼굴을 툭. 그러면 얼굴만 남고 다른 폴리 그룹은 숨겨져 보이는 겁니다.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숨어져 있는 서브틀에서 숨어져 있는 것을 분리해줘라. 스플릿 히든을 눌러주시면 몸은 따로 분리되게 됩니다. 지금 얼굴만 작업할 거기 때문에 눈과 얼굴만 눈동자를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선택하고 폴리 프레임 모드를 끈 다음에 디바이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세 번 올렸습니다. 얼굴을 적당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장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얼굴만 하기 위해서는 전신 사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얼굴만 따로 포토샵 같은 데서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트레이 공간을 열어서 텍스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텍스처를
이렇게 트레이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의 맨 하단에 보시면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있는데요. 이미지 플레인을 여시고 그러면 리퍼런스 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리퍼런스 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여시면 이미지 플레인이 나타나고요. 이미지 플레인을 여시면 또 리퍼런스 뷰가 켜지게 됩니다. 이때 제가 주황색으로 번호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신다면 일단 정면 선택이 되어 있고요. 1번 로드 이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드 이미지를 하시면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로드 이미지를 눌렀을 때 불러온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포토샵 파일을 JPG로 눌러서 보시면 이제 화면에 사진들이 보이게 되고 그 사진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A형 이렇게 작게 보일 때가 있고요. B형 사진이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A형일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하셔서 뭐 120%나 150%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로드 이미지를 하셔서 사진을 조정하셔야 되고요. B의 경우는 반대로 뭐 80%라든지 60%로 바꿔서 다시 로드 이미지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진의 크기가 적당하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의 크기가 적당하게 불러와지면 대상을 맞추실 수가 있는데요. 대상은 반드시 Alt키를 눌러서 하셔야 돼요. Alt키로 이동하셔야지 이렇게 기준모를 키셔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축이 틀어지게 됩니다. 기준모를 키시면 안 되고요. Alt키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맞추신 다음에 대상 때문에 사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델 투명도, 모델 어패서티를 낮추셔서 뒤에 있는 사진이 잘 보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춰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왔으니까 정면이 선택되어 있고요. 로드 이미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때 JPG를 눌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JPG 그러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전신 사진을 제가 만약에 불러오게 되면 사진이 얼굴인데 전신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로드 이미지 다시 JPG 정면 얼굴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60%나 50%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다시 로드 이미지 JPG 선택하시고요. 같은 사진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보다도 좀 더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엔터 로드 이미지 JPG 예 됐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Alt키로만 위치를 잡으셔야 되죠. 약간 맞췄는데 문제는 대상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 투명도, 모델 어패서티를 이렇게 낮춰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맞추실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밀하게 맞추셔야 돼요. 크기가 약간 차이 때문에 안 고치셔도 될 부분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맞추시는 게 좋고요. 외곽은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때 외곽을 맞추신다고 무브 브러쉬로 외곽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당기거나 하시면 이 얼굴이 사람의 형상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찌그러지고요. 지금 머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를 제가 키우게 되면 굉장히 찌그러져서 오히려 그 인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눈, 코, 입 위주로 처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금씩만 맞추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만 작업하실 때는 프로젝트에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서양인 얼굴 제작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마친 사진은 제가 스토어 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스토어 뷰란 지브러시 내에서 저장할 때는 지브러시는 스토어라는 얘기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옆에 있는 백 사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백을 누르면 뒷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뒷면이 보이거나 만약에 라이트나 레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돌려놓고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백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JPG. 이번엔 측면 눌렀습니다. 약간 사진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 엔터. 다시 로드 이미지. JPG.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델 투명도를 좀만 더 낮춰서요. 더 잘 보이게. 톰 크루즈가 눈이 굉장히 깊고요. 코도 좀 앞으로 나가야 되네요. 이때 이렇게 맞춰놓고 눈을 이동시키면 얼굴이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눈 위주로 좀 맞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퍼스펙티브를 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여러 가지 한두 군데가 더 맞을 수 있도록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씩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냥 빈 공간을 툭 치시면 되는 겁니다. 마우스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형상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위치도 미세하게 틀어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상, 외곽의 형상이 좀 많이 깨지게 되거든요. 외곽의 형상이 많이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의 형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땐 다시 이렇게 눌러서 원래 맞춰놓던 데에서 그래서 얼굴을 맞추실 때는 입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면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측면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사진을 좀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저장. 이번엔 또 다른 사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로드 이미지, JPG. 약간 측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진 사이즈를 약간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마다 퍼스펙티브 뷰가 다릅니다. 저희가 그 보이는 거는 50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 사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작업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외곽보다는 눈, 코, 입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하시고요. 눈, 코, 입이 많이 맞았다면 그때는 이제 외곽을 좀 맞추셔도 크게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측면일 경우 얼굴을 틀었을 경우 사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이때도 이게 어렵다고 해서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즈모를 사용하는 순간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코랑 지금 눈이 약간 맞고 입도 약간 비슷하게 위치에 맞습니다. 이때 귀를 갖다 당겨서 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여기 볼을 갑작스럽게 집어넣으시거나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눈, 코, 입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스토어 뷰.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누를 때마다 제가 저장된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을 비교하시면서 해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뒤에 깔려 있고 모델 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조각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는 모델 투명도를 다시 100으로 돌리시고요. 뒤에 있는 사진을 컨트롤 N을 눌러서 지우신 다음에 사진을 지브러시 밖에다 꺼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찾으셔서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위치를 잘 한 다음에요.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지브러시를 잘 옮겨서 지브러시를 잘 옮기셔가지고요. 배치해 놓고 시스루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또 비교가 됩니다. 시스루를 좀 불편하긴 해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고정적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시고 자꾸 화면이 이상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시스루를 0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있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스포트라이트를 불러와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똑같이 텍스처에 있고요. 원하는 사진은 먼저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임포트에서 불러와서 여기 사진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텍스처에 임포트로 해서 사진을 여러 장 불러올 수 있고요. 이렇게 불러와진 거를 선택을 하시면 썸네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썸네일에 들어간 사진은 여기 자동차 계기판처럼 생긴 4개의 단추가 보이시나요?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힌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스포트라이트가 켜집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여기 켜지는데 사진이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사진 라이트 박스가 또 켜지게 됩니다. 라이트 박스.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메뉴 회전하는 메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쉼표를 끄고 이 레디얼 메뉴를 가지고 사진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자동차 계기판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박스가 원래 같이 이렇게 켜지는데요. 이때 라이트 박스를 끄시고요. 사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조절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회전, 그림 자체가 이렇게 회전으로 되어 있어요. 회전. 이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보면 조그만 사각형이 화살표가 돼서 커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스케일이죠. 크기입니다. 크기. 일단 이거 2개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 또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화면에 사람이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페서티인데요. 투명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요 3개는 사진을 배열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사진을 이런 사진들을 다 배열했을 때 여기에
크기를 맞춰서 해주던가 아니면 하나의 사진을 크게 해서 배치를 해주는 그런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작업이 끝났을 때는 X 버튼을 눌러서 끝내시면 되고요.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움직이신 다음에는 사진을 고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Z키를 누르시면 이 메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보이면 사진을 계속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보이지 않는다면 사진이 고정된 겁니다.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크기를 한번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그려놓고 투명도도 좀 낮춰놓고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Z키로 고정을 하면 그 다음엔 대상을 갖다가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사진 안에서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맞추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좌우 대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춘 다음에 좌우 대칭이죠. 지금은 나중에는 좌우 대칭을 끄고 작업하셔야 되고요. 무브로 사진 안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브로 한쪽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사진을 불러오고 싶다. 다른 사진을 눌러서 스포트라이트. 또 사진을 눌러서 스포트라이트라면 사진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투명도를 좀 높여볼까요? 이렇게요. 이때 배열하는 사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누르는 곳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제가 가운데 사진을 원하면 가운데 사진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옮기셔서 키우셔서 또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2019년 버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간에 입체물을 만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진 불러오는 방식은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좀 사용하기가 번거로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일단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 사진을 옆에 불러오고 지브러쉬를 크기를 좀 줄여서 조각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불러와 있다고 해도 저희가 처음에 프론트 모델 투명도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그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백, 라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브는 움직여지지만 조각은 어렵습니다. 여기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사진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건 이미지 플레인에서 사진을 불러온 거지 스포트라이트를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 밖에 있기 때문에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브러쉬에서 샘플즈에서 스포트라이트 프로젝션을 꺼주시면 조각이 되고요. 다시 사진 안에서 조각하시려면 스포트라이트 프로젝션을 꼭 키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파일에서 저장을 해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플레이는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저장을 하면 이걸 그대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 화면 이미지 플레이인 사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빛이나 머터리얼, 렌더링 이런 것들은 모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툴에서 세이브 에즈 해주시면 이 대상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진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진 불러오는 방식에 대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